자, 2교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HTS를 안 열어서 못 보여드리네요 했던, 그러면 우리 이제 선물반을 한 달에 3% 수익을 낼 건데, 어떻게 내는 거냐? 일단, 옵션반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우리 이제 텔레그램에 때 방을 만들 거거든요, 선물반을. 그럼 제가 매매, 여기 보면 제 매매, 제가 이제 첫 거래를 언제 했냐면, 5,000원을 넣고 첫 거래를 한 게, 잠깐만. 6월 4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6월 4일 날 1시 22분 49초에 5계약을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저 시간에 제가 매도를 하자마자 뭐 9월물을 쓸 필요도 없지. 우리는 다 9월물 매매한 것조차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냥 아주 간단히 쓰겠죠. 선물 5계약 매도. 그럼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3시 31분에 뭘 했겠어? 선물 5계약 매수. 그리고 또 바로 선물 5계약 매수. 조금 공부하시면 이건 뭐냐면 이걸 보통 환매수라 그래요. 환매수. 선물은 매도부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매도부터 한 거예요. 5계약을. 그럼 그 바로 연결되는 이 5계약 매수는 이 매도가 없어지는 역할을 해요. 없어지는. 이해했어요? 환매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은 매수를 안 하면 매도를 못 하잖아요. 공매도를 제외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까 매수를 얘기를 할게요.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10주를. 그럼 그 다음에 10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럼 계좌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선물에서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남게 하는 매수를 환매수, 아무것도 안 남게 하는 매도를 환매도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는 최초 신규 매도예요. 최초 신규 매도 5계약을 했죠. 근데 이 5계약은 환매수 5계약. 그럼 이제 계좌에 아무것도 없겠죠. 이 매수는 신규 매수예요. 5계약 신규 매수. 이 매도 5개는 환매도겠죠. 이제 계좌에 아무것도 없어. 요거는 신규 매도 5개겠죠. 요거는 환매수, 신규 매수, 환매도, 신규 매도. 이해하셨어요? 자, 6월 4일에 매수, 매도로 환매수 한 번 했고 6월 5일에는 한 2번, 3번을 했네. 그죠? 그리고 6월 9일에는 한 번 했고, 2번 했고, 6월 10일에는 한 번 했어. 그렇게 딱 했고, 그렇게 하면서, 첫날은 100만원 손해보고, 둘째 날은 1200만원 이득, 셋째 날은 300만원 손해, 넷째 날은 1100만원 이익, 252이익, 242이익에서 총 추정 자산은 7500. 딱 6거래 했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쉬는 시간에 안 나가고 보신 분들 다 있죠? 제가 한국투자증권 그냥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했지 이거를 무슨 포토샵을 뭐 할 게 뭐가 있어. 자,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6월 12일 날은 300만원 손해, 그리고 6월 13일 날은 2,400만원이 이득이 돼서 지금 현재 추정자산은 5억을 낸 계좌예요. 하루 딱 이틀 매매한 거죠. 5억 2천, 4%가 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레버리지를 좀 높게 한 거예요. 이거 레버리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레버리지를 높게 하면은, 풀로 찍으면은, 선물은 한 달에 20, 30%도 쉽게 벌어요. 아까 50% 벌었죠, 6거래면. 그거 내가 이양 물고 했으면 2배 났을걸? 제가 과거에 키움증권에서 파생상품들 4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이양 물고 하면 돼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똑같아. 정신 스포츠란 말 있잖아요. 요즘엔 페이커가 뭐 날라다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스포츠들, 바둑! 요즘에 승부로 아주 좋은 영화, 뭐 연기 잘하는 연기 신 이병헌 씨가 나왔으니까 뭐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평생 잘 될 것 같아도 이창호도 이세돌 씨한테 졌고 이세돌 씨도 이세돌을 이긴 사람이 누구야? 박정모식인가? 그리고 박정모식이를 이긴 사람이 최근에 가장 잘하는 신진서. 그러면은 왜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조은현, 이창호가 왜죠? 나이가 들면 지는 거예요. 육체 스포츠는 더 하지 않아요?
김연아 씨는, 우리의 영웅 김연아 씨는 20대 초중반에 은퇴했잖아. 왜? 30대 넘어가면서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야구 잘하는 선동열 은퇴했잖아. 왜? 40, 50 넘어가면서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면 사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연배들, 30대 중후반 분들 있잖아요. 제 연배들. 아주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구만. 웃기려고 할 때는 안 웃기고만요. 사실 요번에도 웃기려고 한 거도 제 나이 모르는 분들이 어딨어. 제가 올해 41살인데. 어쨌든 어리고 싶어 나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앉아 계신 분 중에 속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50대 중후반인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랑 연배 비슷한 50대 중후반 또는 60대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와, 저렇게 주식 잘하고 평생 한 사람이 나이 들면서 힘들다는데 나는 될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계를 느끼는 건 맞다고. 정신 스포츠, 육체 스포츠 당연히 한계를 느껴야죠. 한계를 느끼는 건 맞고 다만 그 나이대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 20, 30대 때 진짜 날라다녔어요. 진짜로. 지금보다 훨씬 스마트했고요. 뭐든지 하나 하면 또 훨씬 잘했어,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익숙해져갖고 잘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머리도 굳죠. 굳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쉽잖아. 이거 못 따라할 사람이 어딨어. 봐봐. 하루에 4%를 벌었는데, 심지어는 여기 6월 달에, 6월 그 첫날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저기 최종 매수는 왜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 저 최종 매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최종 매수? 뭘까? 난 알겠다.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한 5분 있는 것 같은데 200분 중에 200분 넘어요 지금. 아니 240분이야. 240분 중에 24분이면 10%, 12분이면 5%. 5%가 안 돼요. 뭐냐면 95%분은 사실 지금 선물을 다 모르고 똑같은 자격으로 왔어. 똑같은 자격은 선물을 모른다. 왜? 만기일이잖아. 저거는 결제받았다는 얘기예요. 결제받았다. 아까는 그런 화면 없었죠. 5천만 원 계좌에서는. 근데 지금 갑자기 최종 매수는 뭐죠? 만기 결제를 받은 거야. 저기 시간이 4시 넘어갔잖아. 4시 넘어가면 거래 안 돼요. 결제받았다는 얘기야. 결제.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 댓글에 뭐 5천만 원밖에 없냐 이거 짜증이 나고 5천만 원대 어차피 50% 됐으니까 5억으로 한 번 더 하자 해갖고 5억을 넣었는데 그게 마침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결제 잘 안 받는데 느낌이 왠지 저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틀에 맞게 레버리지도 쓰고 매수매도 결정하지만 거기에서 본능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어땠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원래 이 파생 상품은 원웨이로만 가면 반대쪽 애들이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종가에 좀 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코스피 200을 빼버리면 선물은 매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니까 종가 결제로. 그래서 종가 결제 좀 받을까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제는 코스피 200이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라가고 손해났어. 300만 원어치 손해났는데 이제 그리고서 그날 끝났지. 그럼 그날 끝나서 이제 금요일날 사료 시작됐지. 그럼 금요일날 딱 매도 10계약씩 2번 따겠죠. 한 번은 8시 45분 전이니까 동시효과에 한 거야. 선물은 45분부터 거래가 돼요. 45분부터. 근데 45분 전에 했어, 심지어. 저거는 동시효과 10개를 그냥 저는 매도를 넣어버린 거야. 왜? 그냥 음선 나올 것 같았어. 뭐 이유가 어딨어. 내가 빠질 것 같던 매도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10개 추가 매도했어. 저건 이유가 있어. 9시에 추가 매도한 이유는 음선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음선으로 마감하겠네. 그래서 그냥 20개가 갖고서 매도를 가만히 갖고 있었더니 4%가 수익이 났어. 원래 한 이날 당일로만 치면 5%가 난 거야. 5억에 2,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걸린 사람이 의사 말 들어야지 산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면 제대로 배우면 돼요. 이거 포토샵 했어? 안 했잖아. 5억으로 6일 동안 50% 나고, 아니 5천만 원으로 6일 동안 50% 2,500 벌고 또 5억 넣어갖고 그냥 하루 만에 2,500 5%를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라 배워야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돈 벌고 싶으면 배우면 돼.
근데 선물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도박 아니야? 그거 안 배우면 돼. 안 배우면 돼. 도박 아냐가 더 크면 안 배우면 돼. 벌고 싶으면 배우면 돼. 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가장 최악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강연 하루 듣고 할 생각은 아주 죽었다 깨도 하지 마시라고요. 돈 다 없어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10계명으로 가서 아까 말씀 안 드린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선물이 뭔데? 선물이 뭔데? 선물이 뭔데 해서 선물이 그런 거 있잖아요. Yesterday's 뭐 과거 뭐 past야? Yesterday's 뭐 어쩌고 뭐 tomorrow's future, today's present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있어. 저 쿵푸 팬더에도 나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약간 약하게 말한 이유는 영어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났어. yesterday, past가 아니고 딴 거 같은데 어쨌든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고 오늘은 현재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재가 프레젠트가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정확히 우리가 지금 파생상품에서 말하는 선물이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프레젠트의 선물, 우리 기프트, 서로 생일 선물, 생선이라고 한 다음에 그 선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선물이냐? 아니죠. 한자로 생각하시면 돼, 한자. 또는 영어로 선물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까 이미 제가 말한 것 중에 있어. 영어로 선물은 퓨처예요, 퓨처스. 미래야, 미래. 근데 선물이래. 선물은 뭐지? 저 선물이 선생님 선자예요. 앞선자예요. 미리 결정하는 미리. 그러니까 이게 영어랑 한자가 애매한데 하여간 이 개념을 알려면 원래는 이제 여기서 혹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파생상품론이나 뭐 금융론을 공부하셨다면 거기서 다 정확히 배우는데요. 저도 뭐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아니, 제가 뭐 학교 졸업한 지 한 13년 정도 됐나?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그 농담은 그만할게요. 학교 졸업한 지 거의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재무관리랑 파생상품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선도거래, 선물거래에 앞서서 선도거래를 가르쳐 줘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많다고 했으니까 개념이 중요하니까. 아까 그까지 계좌만 2시간 내내 보여주고 야, 돈 벌었지 다 해 이러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선물이 뭔지 선도가 뭔지 왜 이걸 하면 좋은지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개념을 말하면은 가장 예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배추 밭대기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밭대기의 그건 이제 선도거래인데 실제 실물을 거래하는 게 선도거래야. 선도거래. 그 선자도 역시 앞선자예요. 앞서서 거래한다라는 선도거래가 왜 생겼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 대관령 고냉지 배추를 만드는 농부야. 나는. 근데 또 상대방이 한 명 있는데 내 배추를 사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대관령 가서 사진 않잖아. 누가 살까요? 홍진경 김치의 사장님은 홍진경이 사겠죠. 이정류 농부의 배추를 홍진경 배추 사장님은 홍진경이 산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배추를 팔아서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등산도 다녀야 되고 가끔씩 술도 먹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배추 밭에서 나오는 걸 한 1년에 한 1억어치는 받아야 돼. 1억은. 1억은 받아야 돼요. 또는 그 김치를 만드는 홍진경 김치 사장님도 그냥 나 1억 정도 사갖고 와서 내가 고춧가루 버무려갖고 한 1억 5천에 팔면 돼. 그럼 서로 1년에 한 1억 정도는 나도 받으면 되고 그분도 한 1억 정도는 줄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배추를 워낙 잘 만드니까 또 그분도 김치를 잘 만드니까 서로 돈 벌면 되니까 합의를 봤다고. 나는 너한테만 줄게. 나도 너한테만 살게. 서로 합의를 봤어. 그런데 가격의 합의는 없이 그냥 서로 물건 줄게. 그때 시세 따라. 그런데 어떤 해에는 배추값이 금값이 된 거죠. 금배추가 된 거야. 그래서 밭 하나가 배추가 1억이 아니고 2억이 됐네? 나는 좋잖아요.
나는 작년에는 1억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2억을 받아. 얼마나 좋아. 소주 안 먹고 양주 먹어도 되고 삼겹살 안 먹고 소고기 먹어도 되잖아. 좋죠? 근데 그 2억어치 올라간 배출을 하는 홍진경 씨는 1억어치 사가서 1억 5천 받았는데 2억어치 가서 3억 받으면은 우리가 사겠어? 안 먹지? 자기가 직접 해 먹지? 그러니까 2억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야. 또는 반대로 배추값이 폭락을 했네? 그럼 배추값이 한 바탄떼기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홍진경은 좋아. 5천만 원에 사가서 1억 5천에 팔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고. 소주 먹던 것도 못 먹고 삼겹살도 못 먹고 굶게 생겼어. 그래서 미리 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올해 배추값이 얼마가 됐던 1억으로 하자. 나도 오케이, 쟤도 오케이. 그게 선도거래예요. 그럼 선도거래를 했어. 약속을 했어. 만약에 배추값이 1억에서 실제 시세가 2억으로 됐어. 그럼 누가 손해났어? 농부가 손해났지. 홍진경은 이익이지. 만약에 배추값이 5천으로 떨어졌어. 농부는 이익이지. 왜? 난 1억에 어차피 팔기로 약속했으니까. 홍진경은 손해지. 약속 안 했으면 5천에 살 수 있는데 1억에 사야 되니까. 그게 선도거래예요. 근데 선도거래는 원유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 농산물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도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저기 써 있는 게 어디 있나? 없나 보다. 선도거래는 실제 실물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물 교환 없이 가격의 변화만 예상해서 투기적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투기적 거래 또는 해지 거래를 위해서 실물은 거래하지 않지만 투기적 거래 또는 해지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선물이라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배추를 서로 이동시키진 않지만 나는 홍진영한테 안 팔아도 돼. 누구한테나 팔면 되니까 쟤랑 계약 안 해도 돼. 그 대신 나는 미리 1억짜리로 세팅을 시켜서 선물 거래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기업체들 중에 원산품이 원유인 또는 뭐 커피 또는 콩 또는 돼지고기 이런 게 원산품인 회사들에서 선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놔요. 자기 자신의 원가를 해치하기 위해서. 원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그런 목적이야. 그럼 코스피 200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은 어떤 목적일까요? 방금 말했지만 밭대기를 하는 목적이 농부 입장에서는 배추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미리 픽스를 시켜 놓을 거야. 또 배추가 필요한 김치 사장 입장에선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낮은 가격에 픽스를 시켜 놓을 거야. 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코스피 200 선물의 목적은 애초에 뭘까요? 그 위험 해지 목적이라면 일단은 공매를 빼고 선물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10억어치 선물을 현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주식 종목을 10억어치를 갖고 있어.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 오르면 리스크야? 여러분들 주식 오르면 큰일 났어? 아니잖아. 주식이 떨어지면 큰일 났죠? 주식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주식 보유자들은. 그럼 주식 떨어지는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어? 그거는 해치가 아니고 그냥 파는 액션이잖아. 근데 주식은 안 팔고 떨어지는 위험을 해치하고 싶으면 선물을 매도하면 된다고. 왜? 선물 매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이 난다니까? 제가 금요일 날 5억에서 2천만 원이 4%가 이익이 난 이유는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왜 4%가 이익이 났어요?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5억을 갖고 있다고 쳐봐. 주식으로 지수가 코스닥 한 2% 빠졌으니까 내가 뭐 한 3% 빠졌겠죠. 5억으로. 5억으로 3% 손해가 나 현물에서. 근데 선물에서 4% 이익이 났잖아. 해지를 정확히 한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도박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막 선물은 도박이고 옵션은 도박이고 개소리들을 하는데 이런 원리를 아냐고 물어봐. 걔들한테. 너 선물이 뭔지는 아냐? 선물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내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응? 그러면은 선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인데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또는 공매를 쳤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공매도를 한 사람은 선물 매수로서 해지를 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물 매도로서 해지를 하고. 이게 해지의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이 해지의 목적만 있냐? 아니에요. 투기적 목적도 있다고. 투기와 도박이 다르다고. 투기적 목적이 있어요. 이건 다 재무관리 책에 나오는 얘기야. 위험 회피적 목적, 투기적 목적, 실질적 목적이 쫙 있어. 그럼 우리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투기적 목적은 뭔데?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을 때 선물 매수하고,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선물 매도하면 된다고.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왜 사?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는 이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10,000원짜리 주식을 1억어치 사면서 나는 그 회사하고 동업자고 어쩌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생판 모르는 인간하고 동업을 해 1억으로 차리 떡볶이집을 차리지.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시총 1조짜리 1억어치 사면서 나는 이 회사와 동업자 마인드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본심을 숨기지 말라고. 본심은 뭐예요? 10,000원짜리 1억을 사서 그 10,000원이 2만 원이 돼서 2억에 팔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주식을 사는 목적은 뭐라고? 주가가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주식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선물 매수하는 거랑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주식 매수하는 거랑 다른 게 어디 있냐고. 없죠. 자, 그 다음 레버리지 얘기잖아. 레버리지. 주식은 안 망하는데요. 빚 안 지는데요. 왜 안 망해? 상장 폐지되면 빵원 되잖아. 심지어 그 저만가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 2.5배로 신용매수 풀 걸었으면 빚 갚아야 된다고. 증권사 지금 채권 채심하는 애들 전화와. 맨날 전화와. 이 빚쟁이 새끼야 왜 돈 안 갚냐고. 과장한 거예요. 증권사에서 우리 그렇게 욕 안 하는데 어쨌든 빚 받는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 욕은 안 해도 욕처럼 들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레버리지 싸움이란 얘기잖아. 주식도 쓰레기 종목에 투자하면 빵원이 될 거고 레버리지를 쓰면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선물에서는 안전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만약에 400포인트 기준으로 400포인트짜리 딱 1억짜리 주식이야. 1억으로 한 계약 거래하면 돼요. 1억으로 한 계약 거래하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해. 장담한다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한테 아무도 딴 데 걸 수가 없어. 왜? 지금 선물지수가 390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수 3,000포인트에 한 400이야. 400포인트짜리는 한 포인트가 25만 원이니까 1억짜리예요. 내가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1억짜리 한 주를 사는 거와 같아. 근데 지수가 삼성전자보다 위험하다고? 지수가 위험해요? 삼성전자가 위험해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위험하지. 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증권이에요. 전체 주식. 삼성전자는 일개 기업이고 어디 비교를 해? 어디 비교를 해? 만약에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1억으로 한 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물반의 허들을 5천만 원 정도로 말한 게 그거야. 사실 레버리지가 한 10배 들어가니까 한 1,500, 2천만 원으로 해도 한두 계약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 1억으로 한 계약하면 삼성전자보다 안전해. 근데 좀 더 허들 낮추고 싶었던 게 옵션반 제가 1억으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요번에 선물반도 1억으로 허들 했으면은 아마도 나 5천인데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되거든. 5천으로 5계약까지도 주문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으로 둔 거야. 사실은 2, 3천만 원도 돼. 그 대신 점점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00포인트 기준으로 한 계약을 매수 매도했어. 그럼 400포인트 기준으로 지수가 1% 움직이면 내 계좌는 1%만 왔다 갔다 해. 그게 위험해? 하나도 안 위험해. 하나도. 근데 만약에 400포인트 기준 1억짜리를 1,000만 원으로 한 계약을 샀어? 약간 위험하죠. 왜? 지수가 1% 움직이면 내 계좌는 10%가 움직이는 거잖아. 지수가 2% 움직이면 내 계좌는 20% 움직여. 이해했어요? 그게 레버리지라고. 우리는 모든 투자 대상을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생각하면 돼. 레버리지를 내가 얼마나 쓰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예요. 갭 투자 있잖아, 갭 투자.
갭 투자가 부동산 상승장이 얼마나 좋아. 뭐 아파트 50채씩 갖고 있는 사람 떼돈 벌었다며. 근데 만약에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기 빌라들 갭 투자하는 사람 다 도망갔잖아. 도망갔어요. 빌라 값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갭 투자를 전세가가 집값에 막 90%까지 근접한, 95%까지 근접한 데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데를 그럼 투자하면 갭 투자로 나는 5%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5억짜리 빌라 10채를 샀어. 50억어치. 50억어치 살 때 나는 50억어치 집을 2억 5천만 갖고 샀어. 5%만 갖고 있으면 샀으니까. 근데 50억어치 2억 5천을 샀는데 그 집이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또는 현상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10% 20% 빠지면 나는 빚쟁이에요. 전세값도 못 줘. 그럼 도망가야지 어떡해. 이해했어요? 모든 투자 대상에는 레버리지가 있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무슨 소리지? 매 소리인가? 귀가 안 좋아서 하여간 소리 다 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 대상을 레버리지를 논한다면 어느 게 안전하고 어느 게 불안정한 투자인지는 사실 답이 없는 거지. 그 투자 대상을 레버리지가 뭐냐를 얘기하지 않고선 부동산이 안정적이야? 빨갛지도 소리지. 갭 투자하는 아파트 10채 한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쫄딱 망하고 도망갔는데. 선물이 도박이야? 아이고 1억으로 한 계약만 해봐라.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하지. 이런 것도 모르고 떠든다고. 이건 도박이고 이건 아니고. 근원적인 개념을 모르고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것만 알면 돼.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레버리지를 이빠이 쓰면 돼. 그 대신 늘 한쪽 구석에서 뭘 생각하면 돼요? 빨리 벌려다가 빨리 망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내가 감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봐야 돼. 1억으로 10억을 빨리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선물해서. 1억으로 10계약 넣으면 돼. 1억으로 10계약 넣으면은 레버리지 10배 들어갔잖아. 지수가 10%만 올라가도 난 100% 버는 거야. 100%. 지수 10%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금방 돈이 2배가 돼. 반면에 지수가 10% 빠지면 내 돈은 빵원이 되겠지. 아파트 갭투자도 똑같고 주식 신용도 똑같고. 그래서 투자 대상도 중요하지만 레버리지가 훨씬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내가 그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선물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근데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밭대기에 대한 선물이 있잖아. 원유에 대한 선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선물인데 우리는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그럼 기초자산이 뭐예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지. 그럼 이제 코스피 200이 뭔지를 설명할게. 코스피 200은 제가 늘 유튜브 마감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게요가 코스피 200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까지 올랐어. 코스피 200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코스피 200이라고. 그럼 코스피 200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스피 거래소에 뭐 예를 들어 한 800종목 선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업종을 대표할 만한 안정적인 종목을 200종목을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해야 돼? 선물 때문에. 선물만 없어도 코스피 200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거래소 지수가 있잖아. 이제 3,000포인트를 막 넘냐 못하냐 하는 거래소 지수가 있죠. 근데 그 거래소 지수는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 약간 상징적인 거야. 야, 이제 3,000 돌파한다, 5,000 간다. 근데 우리 3,000 간다고 누구 어디 증권거래소에서 우리한테 보너스 줘? 10원이라도 보너스 받아요? 5,000포인트 가면 우리 돈이 2배 돼? 아니에요. 3,000을 가건 5,000을 가건 우리 계좌에 아무 상관이 없어. 오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냐 떨어지냐만 우리 계좌에 영향을 미쳐요. 코스피 200은 상관이 있지.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파생하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죠.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선물이 움직이는 거지 거래소 지수 뭐 2,000 가느냐 3,000 가느냐로 선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코스피 200하고 거래소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르지. 200 종목의 상승률과 전체 1000 종목의 상승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 종목이 다 떨어졌어. 800 종목 중 600개가. 근데 200개만 올랐어. 그럼 코스피 200은 플러스고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나요? 200개 오르고 600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시가총액 상위만 오르는 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코스피 200이 훨씬 강하지. 또는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고 중소형주가 오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코스피 200보다 거래소 지수가 훨씬 강하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200은 거래소 종목 중에서 200 종목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 지수. 그래서 거래소 선물과 옵션의 기초자산. 그리고 저기 써 있는데 거래소 지수가 지금 2,800, 3,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2,800 기준으로 코스피 200은 한 375고요. 한 3,000 기준으로 한 400 정도 돼. 그거는 대략이야. 뭘 보면 되냐면 요거 다 저기 다 있어. 수치화 시킨 게. 여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 대표님은 왜 키움증권 안 쓰셔요? 대신증권 쓰세요? 많아. 근데 왜냐면 저런 거예요. 그냥 저는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점, 저는 알라딘만 써요. 왜? 제일 처음에는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바꿀 이유가 없어. 그러면 10년 이상 쓰면 내 눈에 그게 익숙해지거든. 근데 굳이 내가 S24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키움증권이 생긴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분이 대부분이니까 키움증권 HTS가 제일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키움증권이 설립되기 전부터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온라인의 대장은 대신이었어. 심지어 대신 상따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웬만한 단기 트레이딩은 대부분 대신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초창기에 단기 매매로 거의 뭐 한 2년 반, 3년에 10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일매일 화장실도 안 가고 대신증권만 뚫어져라 받겠어요. 여러분들 군대 제대하신 분 느낄 거예요. 군대 때 군번이나 선임 기수들 이름들 아직도 기억나죠? 지금 내 친구 전화번호도 까먹고 내 친구 생일도 까먹고 얼굴도 까먹고 있는데 군대 때 아직도 기억나죠? 제가 딱 그래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참 돈 벌고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너무너무 내 온몸이 집중을 할 때 대신증권으로 했어갖고 아직도 저는 그냥 대신증권이 더 눈에 있고 키움증권은 옆에 곁다리로 보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대신증권을 봐요. 그런 이유예요. 다른 건 없어. 만약에 내가 키움증권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다면 키움증권이 더 좋기 때문에 키움을 썼을 텐데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저는 대신 많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저기 보시면 저기 써 있죠? 지수 환산 행사가 옆에 지수 환산 써 있죠? 그러면은 375가 2,802 얼추 375가 2,800 그리고 3,000은 어디 있어? 3,000 한 402.5 또는 400 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추 그냥 400이라고 한 거야. 알았죠? 여기 화면 나온 김에 이런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최근월 선물 그리고 최근 다음이 또 차근이니까 최근월만 보면 돼 우리는. 그래서 307.8이 있는데 현재가 근데 최근월 선물이 307.8이야. 근데 저기 보면은 코스피 200은 387.3이래. 얼마 차이예요? 0.5죠, 0.5. 그 차이를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0.5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선물의 수치는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차이가 거의 늘 존재해요. 거의 늘 존재해. 근데 우리는 뭘 매매한다고? 선물을 매매한다고. 그래서 선물 지수가 훨씬 중요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언제 중요해요? 만긴 날. 결제 지수. 만긴 날 결제 때만 코스피 200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만기까지 결제를 안 받고 그 선물의 월중에 매매를 할 때는 그냥 선물로 매매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저 차이가 왜 나는지
여 아래 써 있죠? 지금 아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선물이 더 컸어요? 현물이 더 컸어요? 선물이 더 컸어요. 그게 뭐라고? 콘텐고. 이게 정상이야, 정상. 백어데이션 선물이 더 작아. 그거는 비정상이야. 근데 이거를 정상,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만기가 얼마나 남았냐로 말할 수도 있어.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콘텐고일 확률이 높고요. 만기에 아주 가까워질수록 백어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원래 베이시스가 생성되는 이유가 뭐 이자랄지 그 기간이 길수록 베이시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만기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3개월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콘텐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은 만기 지수가 선물과 코스피 200이 똑같아야 돼. 만기는 결제는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가. 한 일주일 전부터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장이 안 좋을 때는 백어로 흘러갈 수가 있죠. 장이 안 좋으면 왜 백어로 가요? 생각해봐. 아까 뭐라 그랬어? 장이 안 좋으면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내가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잖아. 주식을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장이 안 좋다고 100조 팔 거야? 못 판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 선물 매도를 치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수록 백오데이션이 잘 나온다. 그리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백오데이션이 잘 나온다. 평균장에서는 콘텐고가 맞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요거를 이해해야 돼. 요거를. 자, 아까 400으로 그냥 할게요. 지금 3000포인트 왔어 이제. 그러면 3000포인트는 선물 코스피 200 400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한 주당 주가라 그래야 주가. 주가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주가의 약자도 모르면 진짜 내 유튜브 안 보거나 강연에 안 왔거나 주식을 하면 안 될 사람들이야. 아, 진짜로. 주가가 뭐의 약자인지를 모르면 별로 주식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 거야.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 가격은 우리가 보통 뭘로 표현해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뭘로 표현해? 원으로 표현하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야. 우리가 뭐 7만 전자, 6만 전자 하잖아요. 그 7만, 6만이 뭐예요? 원이잖아. 6만 원, 7만 원, 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 11,000원에 팔면 10% 이익 났죠? 1억이 1억 1,000만 원 됐죠? 10,000원짜리 사는데 9,000원이 되면, 한 주당 9,000원이 되면, 내가 1억어치 샀으면 1억이 9,000만 원 됐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초반에 선물을 이해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선물은 원이 아니야. 포인트야, 포인트. 포인트 아까 보여드릴게. 내가 10,000원에 거래했나요? 아니요. 386.3에 매도를 했네. 또 388.65에 매도를 했네. 저게 얼만데? 저게 얼마냐고 380원 내면 돼? 아니면 380억을 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평생 무엇을 사고 팔 때 원으로만 사고 팔았다고. 또는 미국을 가면 달러로 사고 팔고, 중국을 가면 위안으로 사고 팔고, 주식을 할 때는 당연히 원으로 사고 팔고. 그래서 선물을 하라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388.65를 내가 매도를 했는데 얼마를 내야 돼? 곱하기 25만 원 하면 된다고. 왜? 1포인트당 25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감이 안 와. 도대체 저거 뭘 한다는 건지. 근데 곱하기 25만 원 하는 순간 감이 아주 잘 오지. 왜? 아까 말했지만 400포인트짜리를 25만 원 곱하면 1억이죠. 그럼 우리 3,000포인트 시대니까 이제 3,000포인트, 400포인트, 선물 400포인트를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어요. 그럼 얼마짜리 주식을 매수한 거예요? 1억짜리 주식을 매수한 거라고. 한 주에 1억짜리 어떻게 사요? 10,000원짜리 만주 사는 거나 1억짜리 한 주 사는 거나 리스크는 똑같다고. 이런 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이게 저는 티거든요. 주식은 아마도 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거든.
너무나 간단하잖아. 1억짜리 한 주 사는 거나 10,000원짜리 10,000주 사는 거나 나한테 리스크는 똑같아요. 1억짜리가 9천만 원 되면 나 1,000만 원 손해본 것처럼 10,000원짜리 10,000주 샀는데 10,000원짜리 9,000원 되면 역시 1,000만 원 손해보거든요. 10% 하락하면 똑같이 1,000만 원 손해보는 건데 10,000원짜리 10,000주보다 1억짜리 한 주 사는 걸 더 두려워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게 왜 더 두려운데? 이해했어요? 곱하기 25만 원 해서 400포인트는 1억짜리다. 그 1억짜리 한 주 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하다고. 왜? 개별 종목이 아니니까. 삼성전자보다 안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투자보다 안 위험해. 1억 갖고서 한 계약 매수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루 수업 듣고 집에 가서 했어. 1억 딱 넣어놓고 한 계약만 사야지. 한 계약만 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런 게 찍히는 거야. 48계약이 더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1억으로 한 계약을 주문을 했어. 지금 한 계약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1억으로 한 계약하면 안정적이니까 이게 하면 돼. 근데 9계약이 더 찍힐걸? 그러면 만약에 첫 거래에서 돈을 벌었어? 그때부터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죠. 내가 이거 10계약을 넣었으면 10배를 더 벌었는데 이 멍청하게 이성민 그 새끼가 한 계약 말아 그러고 내가 그 새끼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다음부터 10계약 사야지 하는 순간부터 초심자의 행운은 없어진다고. 그게 내가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물 옵션 안 가르쳐줘. 옵션 매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야 하는데 옵션 매도도 다 날려. 선물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는데 1억으로 10계약 계약해. 그래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나한테 배우든지 하지 말든지만 하고 나 이제 이세무한테 다 배웠다. 혼자 뭐 1억 넣고 한 계약씩 해보지 뭐. 한 1년 있으면 없어집니다. 또. 장담해. 1년이 있어서 돈이 안 없어질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주식을 한 5년 이상 했는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투자에 대한, 매매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 있는 분들이야. 원래 투자는 다 똑같아. 주식 잘하면 선물도 잘하고 파생도 잘하고 모두 잘하게 돼 있고 주식 투자 잘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코인도 못하고 못하는 거야. 생각해봐. 윤형빈이 아니고 윤성빈 그 학교에서 탁 타는 거 뭐지 그게? 봅슬레이? 맞아요. 봅슬레이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윤성빈 님이 막 운동 도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100m 달리기, 역기 들기, 높이 뛰기 다 잘해. 왜? 운동신경이 더 좋으니까 다 잘하지. 다 잘해요. 우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 신체적인 능력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지능적인 또는 투자적인 거는 각각 다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슷비슷해. 비슷한데 약간의 성격이 다른 거죠. 제가 말했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냐에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했어야 되고 유현진 선수는 야구를 했어야 돼요. 그게 바뀌었으면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탑클래스 얘기. 탑클래스.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돼. 쟤는 운동 잘해. 거기서 꼭 무슨 종목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 우리 특히 남자들은 군대 때나 초중고 때 친구들 떠올리면 걔는 참 운동 잘했어. 거기서 무슨 종목을 잘한 게 아니라 기초 신체가 타고난 거거든. 이해했어요? 탑 클래스는 딱 거기에 맞아 따라해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되려면 기본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5년 이상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럼 선물도 혼자 해서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식도 잘못 배웠을 확률이 높고. 제가 늘 말하지만 턱 관리를 하나 해야지 2개 하고 2개를 해야지 3개 하고 3개를 해야지 20개, 30개를 하는 거거든요. 차인표 선생님이 그랬어. 저한테는 선생님이야. 왜요? 그 좋은 가르침을 한 10년 전에 줬으니까 저한테. 제 앞에서 준 게 아니고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때 이경규 누구 이렇게 사회를 보던 시절이었는데 차인표 배우가 굉장히 몸이 좋잖아요. 굉장히 몸이 좋아. 그래서 물어봤어. 그 진행자가 차인표 씨는
턱걸이를 한 30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30개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지. 한 개를 할 줄 알면 됩니다. 아, 정말 명답이에요. 턱걸이 30개를 하려면 한 개를 할 줄 알아야지 2개를 하게 되고 3개를 하게 되고 30개가 된다고요. 제가 재테크에서 늘 말하는 부분이에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야 되고 200이 400이 돼야 되고요. 1000만 원이 2000이 되고 2000이 4000이 돼야 돼. 근데 한 5억을 5년 전에 넣었는데 아직도 5억이야? 평생 5억이라고 안 까먹으면 다행이라고. 돈 다 빼. 5억을 5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5억이면 안 까먹은 게 다행이고 돈 다 빼라고요. 내가 주식을 제대로 배웠고 열심히 했다면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느끼고 있어야 돼. 몇 년 됐으면.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느꼈으면 잘 못 배운 거잖아. 안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못 배운 거잖아요. 자, 선물을 잘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근데 요런 함정이 있다고. 초반부에 잘 배울 때 1억으로 한 계약 넣으면 돼. 근데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1억으로 10계약 들어가네? 무조건 풀지가 10명 중에 9명. 자, 그래서 코스피 200은 이런 거고, 코스피 200 지수와 거래소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치환이 되고, 200 선물은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200은 도대체 코스피 200 내가 400포인트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400포인트가 얼마짜리인데 곱하기 25만 원을 해서 1억짜리를 매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주식 1억짜리 매수한 거랑 똑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1억으로 주식을 1억어치 매수하죠. 보통은. 그리고 한 10명 중 1명은 신용을 매수를 해서 2억 5천까지 매수를 한다고. 그게 2.5배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2.5배 레버리지 잘못 쓰면 기세 하한가, 거래 없는 하한가 두 방만 맞으면 빚쟁이가 돼. 그러면 얘는 1억으로 한 계약하면 절대 빚쟁이 될 일 없어요. 1억으로 한 계약돼서 그게 빵원 되면 우리나라 망해야 돼. 거래소 지수가 빵까지 가야 된다고. 빵까지 되지 않는 이상 1억이 빵은 될 일이 없다고. 레버리지 안 쓰면. 근데 레버리를 조금 쓸 거 아니야. 10개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고. 10개. 그러면 10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10배. 10배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10%가 움직이면 빵원이 된다고. 어느 쪽으로? 내 반대쪽으로.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 지수가 10%가 내 반대쪽으로 간다는 얘기 뭐냐면 손절을 쏙 깎여놨다 안 했다는 얘기야. 1억이 빵원 돼도 싸요. 왜? 손절 왜 안 하는데? 왜 안 해? 해야지. 이 위험한 거를 심지어 레버리지 10배나 썼는데 반대로 가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배운 거라고. 잘못 배운 거예요. 대부분 10배 레버리지 써서 아웃되는 분들은 왜 아웃되냐면 반대로 간다? 절대 손절 못해요. 하지 마. 손절 못하면 중장기 투자 하시라고요. 단기 매매의 핵심은 손절이에요. 손절을 못하면 단기 매매하면 안 돼. 근데 단기 매매, 주식 단기 매매보다 훨씬 레버리지가 큰 1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선물인데 그걸 손절 못한다고? 절대 하면 안 되지. 옵션 매수? 당연하죠. 손절 못해서 다 빵원 된 거라고. 1조를 넣어놔도 손절 못하면 한 달 안에 빵원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파생 상품은 당연히 손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손절할 줄 알면 빵원 안 돼. 지수가 뭐 하루아침에 10% 빠지나? 제 기억에 하루에 10% 빠졌던 거 한 번밖에 없어요. 9.11 테러 때. 9.11 테러 하루 빼고는 하루에 10% 빠진 적 없다고. 10% 상승한 적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빵원이 될 일이 없다고. 근데 빵원이 되는 건 뭐다? 손절 안 한 거죠. 고집핀 거지. 단기 매매와 파생은 고집피면 안 돼요. 그나마 중장기 투자는 고집혀도 돼. 어떨 때? 재무제표 분석 잘했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된다고. 중장기 투자의 장점이 뭐예요? 아휴, 내 대에 안 되면 내 아랫대에선 되겠지 하고 그냥 물려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라고요.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 단기 매매 하고 싶은데, 나 선물하고 싶은데 손절매 못 하시면 안 돼. 여기까지 가르쳐 드렸고, 다음 45분까지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옵션은 조금 더 할 말이 있지만, 풋옵션, 콜옵션은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안 할게요. 왜냐면 옵션 반이 아니라서.
옵션반이 아니라서 어줍잖게 제가 간단한 거 가르쳐드려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옵션 매도반 한 번 했죠? 선물반 이체하죠? 파생상품의 끝판왕인 옵션 매수반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당장은 안 할 거야. 당장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풀옵션, 콜옵션을 설명 필요 없고, 옵션을 필요 없으면 제일 위에 줄. 선물은 방향성만 맞추면 돼. 홀짝 게임, 올라, 내려만 맞추면 되는 거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저 제로섬을 이해하셔야 돼. 제로섬. 제로섬이 아닌 게 도박이에요. 판돈을 합쳐서 제로가 아니면 도박이고, 판돈을 합쳐서 마이너스가 남으면 도박이라고. 그럼 어떨 때 판돈을 합치면 마이너스가 돼요? 경마장, 카지노 이런 거. 그런 걸 우리는 환급률이라고. 환급률 경마장에 75% 정도 환급해. 한 번의 게임에 모든 걸려도 건 판돈에 75%를 나눠줄 걸 계산하면서 배당률이 탁 나오는 거야. 그럼 경마장에서 돈을 따라락 나눠주면 25%는 무조건 경마장에서 먹어요. 그래서 마사회가 돈 제일 많아. 그 다음 돈 많은 데가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의 환급률은 기계마다 달라. 테이블마다 달라. 가장 낮은 게 슬롯머신. 한 60%, 65%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큐리라고 이거 돌아가는 거 있어. 입구에 있는 거. 제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속단 말로, 오다 가다 하는 어중이 떠중이 하라고 그 비큐리라고 큰 바퀴 있는 거 제일 간단한, 그냥 스키 타러 와서 한번 하는. 그게 그 다음으로 환급률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게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그 다음에 룰렛이 낮아. 룰렛이 뭔지는 알죠? 그 있잖아. 1부터 36까지 있고, 초록색 동그라미, 쌍동그라미, 그리고 레드 앤 블랙 또는 어드 앤 이분. 안 가보셨나?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가봤거든요. 저는 강원랜드, 마카오, 라스베가스 다 가봤는데, 이런 공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가서, 이런 도박의 심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내 리미트가 있어요, 사실. 가까운 강원랜드는 한 100만원 정도가 리미트. 마카오는 한 200 정도. 라스베가스는 한 300 정도가 리미트예요. 그거 읽어온다고 뭐 내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2, 300 쓰잖아요. 그 정도 쓰고 해외여행 가지 않아? 미국 가면 500만원, 1000만원 쓰잖아. 그 중에 약간의 돈을 베팅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급률을 저는 아니까 거기에 저는 올인을 하고 바보가 될 확률은 0%죠. 저는 극티거든요. 극티인데 내가 진짜 바보도 아니고 어차피 걔네가 다 먹는 건데 나는 그냥 여행 와서 내가 한 100만 원 들여서 순간의 스릴을 즐기면 좋겠다. 근데 순간의 스릴로 1, 200을 냈는데 만약에 이거 500, 1000으로 다가왔어. 그럼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잃으면 그래도 순간 짜릿했네. 그래도 뭐 100만 원을 재밌게 놀았네. 그게 저가 가는 이유예요. 왜? 돈을 정확히 아니까 돈을 못 딸 것이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돈 못 따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들 여행 왜 가? 여행 가서 돈 따러 가나? 여행 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돈 쓰고 오잖아요. 맞잖아. 여행 가서 뮤지컬, 뭐 어디, 라스베가스의 그런 MGM이나 뭐 그런 저는 벨라지오랑 이런 여러 군데 묵어봤는데, 거기에 다 공연장들 있잖아요. 요즘에 스피어인가 뭐 굉장히 좋은 거 생겼죠. 다 그 라스베가스 공연장 있단 말이야. 그 공연 VIP 티켓이 50만원, 100만원씩 하는 데가 있는데, 공연 한 번 보는데 50만원씩 내는데, 카지노 한 번 가도 100만원 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 어차피 그거 몇 시간 즐기러 가는 거니까. 제가 중요한 건, 빠지냐 안 빠지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 1억 넣고 한 개가 가세요 했는데 10개가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빠진 거잖아. 그냥 라스베가스 가서 100만 원 하면 돼요 했는데 100만 원 잃고서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해갖고 내가 10억 찾아서 할 거야. 그럼 배가 망신하는 거죠. 거기서 10억을 사서 그걸 왜 하고 있어? 주식을 하지 차라리.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강원랜드에 자기 인생을 모든 것들 자기가 일궈놨던 기업들 자기가 막 2, 30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수학적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고. 이건 그냥 놀러 가는 데인데? 돈 버는 게 아닌데? 돈 버는 게 아닌 곳에서 왜 돈을 벌려고 그래?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주식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이 수학이 미적분을 잘하는 게 아니야.
확률적인, 통계적인. 아, 여긴 돈 벌으라고 깔아놓은 데구나. 돈을 잃으라고 만들어 놓은 데구나. 그럼 여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잃으려고 하는 거야? 제로섬. 똑같다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아요, 선물 옵션은. 특히 선물은 수수료가 진짜 낮죠. 아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날은 수수료 더럽게 많았죠. 원래 결제 받으면 비싸. 결제 받아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날은 느낌이 너무 만기까지 쭉 올랐으니까 종가에 뺄까 하고 했는데 아주 쌍코피 터졌지. 올렸고 수수료까지 나와서 300 손해봤는데 보세요. 2,400만 원 벌었는데 3만 원 수수료야. 이해했어요? 낮다고 수수료가. 심지어 이익이 나서 수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날의 거래를 어디서 보면 되지? 거래 내역을 보면 되나? 거래 내역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13, 14.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19억, 20억어치 내가 하는 거라고, 20억어치. 여기 보여요? 거래 입출금 20억, 19억어치, 20억어치? 그럼 5억으로 20억이니까 레버리지 4번 쓴 거라고요. 20억을 거래하면서 3만 원 그거라고. 거래 수수료라고. 굉장히 낮아요. 20억 거래하는데 3만 원이면 거의 소위 말하는 껌값이지.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보다 훨씬 낮아. 왜? 주식은 그게 있잖아. 증권거래세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4, 5, 6, 7, 8이 남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 때문에 하고 힘들었는데 4, 5, 6, 7, 8은 이미 말한 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는 오늘 살짝만 설명드리려고요. 왜냐면 깊게 설명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정도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는데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따가 15분 쉬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요 4번부터 8번까지 4, 5, 6, 7, 8 5개의 8개명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15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